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미국과 대화 의욕을 접었고요. 우릴 건드리면 다친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다시 한번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북한이 최근 미국과 대화 의욕을 접었다고 밝힌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중국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북한만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봅니다. 북한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난을 했습니다. 네. 미국과의 대화 의욕을 접고요.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우선 폼페이오 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두 가지 담화 모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건 두 가지예요. 주요 7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단합해야 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 북한의 불법적 핵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서 외교 또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이 내용이 이제 그 발언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걸 이제 북한에서 문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외무성 신임 대미협상국장이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보면 아주 고위급 발표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네. 김정은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외무상이 한 건 아닙니다. 국장 담화인데 내용은 그거예요. 폼페이오의 이번 망발을 들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다시금 대화 의욕을 더 확신성 있게 접었다. 일단 대화 의욕을 접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두 번째, 다시 돌기 시작한 격돌의 초침을 멈춰 세울 힘과 책략이 미국에 더는 없는 듯 싶다. 이게 말을 너무 돌려서 얘기해가지고 이게 네. 무슨 말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북미가 격돌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고요. 앞부분은 뒤에는 이걸 미국이 어쨌든 멈춰 세울 수 있는 미국의 힘이 있느냐 또는 뭐 책략이 있느냐 없는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미국은 때없이 주절거리며 우리를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 건드리면 다친다. 뭐 이런 식의 좀 유치한 표현까지 썼습니다만 대화의 내용은 어쨌든 우리는 이제 대화 안 하겠다. 뭐 이런 뜻이고요. 미국도 뭐 더 이상 그걸 문제를 해결할 힘과 정책이 없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사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대북 제재는 유지하겠지만 북한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게 그동안의 미국의 입장인데요. 네. 북한이 굳이 이 시점에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미국을 위협한 이유가 있을까요? 담화에 보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일단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한 회의에서 대북 제재 압박을 고취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대북 제재 압박을 고취한 거 아니냐. 더군다나 그 장소가 코로나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뭔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와서 대북 제재 압박을 고취하다니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의 대북 제재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발언에서. 미국의 대화 요구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춰 세워보려는 유인책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겉으로는 대화를 그동안 계속 우리한테 대화를 얘기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그들이 왜 대화를 요구했는지가 드러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에 미국이 대화파로 이렇게 비춰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헛된 미련을 품고 그래 미국과 대화해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 자제를 해야지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어쨌든 우리를 계속해서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겉으로는 대화하는 척 해놓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 손발을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미국이 협상 우리한테 요구하는 이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본질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노론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번 북한 외무성의 미국에 대한 입장은 지난달 2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이어서 북한 외무성에 거친 대미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북한 측의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 할까요? 뭐 지난번에 저희 이 시간에서도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관계가 좋다고 해서 정상 간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공정성, 균형 이런 게 보장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국만 욕심을 부리면 결국 두 나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거다. 이런 식의 경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화 중단하겠다. 이제 사실 명시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물론 국장의 명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과연 북한의 의도가 대화를 여기서 중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을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한편으로는 꾸준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번에는 그것까지 얘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대화에 얽매이게 되면 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행동 자체는 중단하면서 대화만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북한은 분명하게 대화 뭐 할 수는 있는데 대화를 하느냐마는 상관없이 우리는 일단 우리 할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방사포라든가 이걸 꾸준히 네. 미국이 더 추가 제재를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 선을 대충 정해놓고 그 밑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무기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거의 17차례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한 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 대화에 나서겠다. 계속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내용은 그거예요. 대북 제재 빨리 해제하라는 거예요. 해제할 마음이 있으면 회담장에 와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북한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큰 노선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외교 정책에서 지금 벗어났느냐? 완전히 두 번째 거 미국에 대한 입장 변화를 전제로 한 대북 협상을 포기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미 대화 완전 중단이라기보다는 아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 두 가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두 번째는 그런 점은 있죠. 미국에 대한 입장 변화와 대화 나오라고 하는 이 요구를 훨씬 강력히 한 셈이라고 봐야 되겠죠. 강력하게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로 중단한다면 그 국장이 나와서 대미 협상국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네. 김정은이 나와서 이제 대화는 끝났다. 우리는 핵 강국으로 빠르게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죠. 그리고 핵실험을 해버려야죠. 이런다면 대화 중단입니다. 근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느 정도의 위협으로만 그렇죠. 봐야겠네요. 네네. 이 북한이 비난 성명을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대화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인도적 지원 의사가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대체?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속에 현재 미국 정부의 그 북한에 대한 메시지 입장이 대부분 드러난 것 같아요. 요약해 보면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폼페이오 장관이 발언한 것은 북한에서 그 폼페이오 장관을 비난한 발언 3시간 후에 바로 나왔어요. 네. 바로 나왔는데 첫 번째, 북한 지도부와 다시 마주 앉기를 희망한다. 이건 역시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기존의 원칙에 변화가 없다. 이 점을 다시 강조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게 촉구한 거죠.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니 네. 여전히 대화에 나오라 촉구한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세계식량은행을 통해서 북한에 직접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는 점.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국이 북한에 직접 지원을 제의했다는 점을 밝혔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그 실질적인 파격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북미 협상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다고 의사표시를 한 셈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또한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대북 제재 결의가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 이거 뭐 말은 길게 했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네.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존에도 역시 뭐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또 강조한 거죠. 언제든지 대화에 나와라.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우리는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제재는 계속된다는 점. 이걸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온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북한의 핵무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북한이 지금 두 가지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지금 교착 상태를 이용해서 군사력 증강 기회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특히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개발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 개발의 속도를 지금 이제 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왜냐하면 단거리 미사일이 계속해서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또 핵 소형화가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 북한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단거리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국민을 겨냥한 또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을 달 경우에는 핵이 미국을 위협하는 무기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무기가 된다는 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북핵 문제는 곧 북미 간의 핵 이슈가 아니라 남북 간의 핵심 이슈가 돼버릴 겁니다. 이 문제도 조만간 우리 앞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거라는 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미국에게는 협상에 미련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이율배반적이지만 미국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의 강력한 압박을 얼마나 계속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재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금 대단히 가중되고 있어요. 과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이걸 언제까지 버티면서 이런 식의 압박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지금 미지수예요. 네. 이 시간을 좀 더 길게 이 압박 카드를 길게 쓸 수 있는 건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중국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해소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면 좀 더 길게 이런 장기전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아직은 좀 불확실합니다. 네. 현재 중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한 대북 제재에 예외가 되고 있는 무슨 여행 자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의 현금을 주는 것 정도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현재 북한이 안고 있는 경제 위기를 전면적으로 풀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카드로 이것을 길게 미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장기적으로 미국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서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이 길이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전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길어야 1, 2년 쓸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한편 최근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 최고대표가 나서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북한을 비롯해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의 제재 면제를 국제사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과연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일시적으로 대북 제재가 면제된다면 이 북미 관계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이 점을 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 또는 미사일 개발 때문에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 미사일과 핵 개발을 계속할 수 없기 위한 제재들이에요. 대체적으로는. 네. 그래서 북한 주민과 관련된 경제 활동 전면 제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제재도 사실은 대부분의 요구 품목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지원할 때 이 제재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원은 제재를 좀 면제해달라 이런 요구가 가장 많아요. 이런 요구가 있고 그러나 이 틈을 타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이런 한 8개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전면 제재해달라는 요구를 유엔에 하긴 했습니다. 지난 25일 날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해제를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거의 전면 제재에 가까워요. 북한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원 제재의 제재 면제 대상에 올라야 된다 이런 주장은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미 26일 날 했고요. 또 미첼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을 거론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재 완화를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도 그 코로나 대응 물품 제재는 면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국경 없는 의사회가 지난달 25일 날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안경 한 800개 그리고 청진기, 면봉, 의료 키트 등등등 미국 달러로 해서 한 15,000달러 정도 상당의 물품을 제재 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죠. 유니세프도 장갑, 마스크, 체온계 등등등 그리고 이제 보호 용품들 이것이 이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서 이미 현재 북한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평양에 있는 보건성으로 보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정부도 이제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스위스 정부도 소독용품 키트, 그다음에 마스크, 안면 보호대, 가운 등등등 개인 보호 장비 2,000개를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스위스 정부는 근데 이것이 전달됐을 때 필요한 곳에 제때 전달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모니터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북한 당국이 웬일인지 이걸 선뜻 안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아직은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지원 일정이 지금은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네. 이미 제재 승인 면제를 받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한해서는 이미 유엔에서 제재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품목은. 네. 이번에는 북한 내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최근 코로나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을 일시 중단했는데요. 북한만 예외로 허용했다는 소식이 있죠. 네, 30일 날 데일리 NK 중국 소식통이 어떤 제보를 해왔냐면 27일 0시부터 북중 간의 합의하에 합의하에 필요에 따라 서로 입국을 허가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제보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주로 무역 일꾼들이 특수 임시 통관 증명서 이런 것을 지금 막 신청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특별 조치 하에서 서로 입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보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중국 외교부 같은 경우는 26일 날 어떤 발표를 했냐면 28일 0시부터 중국 비자와 거류 허가증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다만 외교 공무 비자는 예외. 그리고 필요한 경제 무역과 과학 그리고 긴급 인도주의 활동은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과정 없이 임시 통관 증명서만으로 중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이제 예외를 둔 것이죠. 물론 중국 양국은 이제 검역 절차를 통과한 사람만 그 임시 통관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야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건강 증명서가 필요하죠. 그러나 당국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직무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통관 증명서가 있으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한데요. 네. 중국에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면서도 네. 왜 북한만 이렇게 특별 허용을 한 건지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글쎄요. 지금 이것도 그 중국 소식통 데일리NK 중국 소식통이 제보를 해온 내용인데요. 그 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그래요. 그 중국 같은 경우 이번에 북한과 이면 합의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물밑에서 그걸 허용한 배경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 북한의 특수 입국 허가증을 발급하는 조건이 뭐였냐? 석탄, 무연탄, 금, 은, 동, 아연 이렇게 이제 유색 광물을 기존 가격보다 40% 이상 싸게 제공해달라 이렇게 중국 측에서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대규모 인원과 물자가 지금 왕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 올 가을 9월부터는 육로가 아닌 선박을 통해서 그 광물을 중국으로 이송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지는 추가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중국 소식통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올 9월부터 북한이 중국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유색 광물을 수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조건으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관 증명서를 발급한 사람에 한해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것인데 무역 일꾼들이 이 북한에서는 의약품, 그다음에 비료,
건설 자재를 수입하는 무역 일꾼들을 중심으로 지금 통관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선 당장 건설 자재라든가 의약품 필요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위해서 중국과 합의하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외적으로 통관 증명서만 가지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과 관련해 북한이 보낸 대미 메시지를 살펴봤고요.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북한만 예외를 허용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